땡굴 41번입니다. HZ가 분사될 때 베인이 받는 힘 F를 구하고 각도 세타에 따라 힘의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깃이 이렇게 있고 HZ가 수평 방향으로 분사되어 들어와서 세타만큼 방향을 바꾸어 진행할 때 깃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X축 방향의 힘 Fx와 Y축 방향의 힘 Fy가 필요하고 이 둘의 합력 F의 크기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동 유체가 가지는 힘은 로우 QV로 쓸 수 있고 그림에서 유체가 속도 V1으로 들어와서 V2로 나간다고 하면 V2 빼기 V1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모르면 암기하시거나 운동량 방정식 부분 개념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X방향 합력을 먼저 구해보면 유체에 의한 힘은 로우 Q Vx2-Vx1이고 속도 V1은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X방향 속도는 그대로 V1이고 속도 V2에 의한 X방향 속도는 V2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대로 대입하여 나온 유체에 의한 힘은 X방향으로 깃에 작용하는 힘 마이너스 Fx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속도 V1과 V2가 속도 V로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X방향 힘 Fx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Y방향 합력을 구하면 Fy는 로우 Q Vy2-Vy1이고 속도 V1은 Y방향 속력이 없으므로 0입니다. 따라서 V2의 Y방향 속도를 구하면 V2 sin 세타이고 V2는 V이기 때문에 Fy는 로우 Q V sin 세타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력을 계산해서 파이와 2분의 파이를 대입해 계산해보면 답은 루트 2로 3번입니다. 42번입니다. 피토정합관에서 물의 속도를 구하는 문제로 속도는 보정계수 곱하기 루트 2gh S분의 S0-1로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대입해보면 속도를 측정하려는 유체는 물이므로 물의 비중 1을 S에 대입하고 계산하면 6.75m/s로 1번입니다. 43번입니다. 속도 V로 낙하하는 빗방울의 최대 속도가 지름의 몇 제곱에 비례하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공기 속에서 구형의 빗방울이 속도 V로 낙하하고 있을 때 항력은 FD로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빗방울의 속도를 살펴보면 정지 상태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물방울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고 빨라질수록 속도 V에 비례하는 항력 FD도 커지게 됩니다. 빗방울에 작용하는 힘을 그려보면 항력 FD와 무게 mg이고 mg는 속도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속도가 초기 속도 0에서부터 점점 증가한다면 항력 F도 초기에는 매우 작은 값이었다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 어느 순간 mg와 같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항력과 무게가 같아지는 순간, 즉 합력이 0이 되는 순간 빗방울은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게 되며 이때의 속도가 최대 속도, 종속도입니다. 따라서 항력 3πμ vd는 mg이고 최대 속도 v는 지름 d에 반비례하고 답은 3번입니다. 44번입니다. 원간에 유체가 측류로 흐를 때 흐를 수 있는 최대 평균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임계 레이놀즈 수가 2100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레이놀즈 수로 유체의 속도를 구해보면 동점선 계수분의 VD에 대입해서 최대 속도는 3.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45번입니다. 입구와 출구의 압력, 온도, 속도를 주고
출구 B에서의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보통 질량보존의 법칙 Q는 AV가 일정하다는 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문제를 보면 입구와 출구에서의 압력이 다르고 이것은 유체가 압축성 유체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최적유량이 아니라 질량유량이 일정하다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고 질량유량 m.은 로우 AV가 일정하므로 로우1 A1 V1은 로우2 A2 V2이고 이상기체이므로 상태방정식을 사용하면 기체상수 R은 같고 문제에서 주어진 온도 T1과 T2도 동일하므로 소거 후 계산하면 출구의 속도는 30m/s로 3번입니다. 46번. 관내의 부차적 손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부차적 손실에 의한 수두는 손실 계수의 속도 수두를 곱해서 계산한다. 부차적 손실은 손실 계수 K에 속도 수두 2G분의 V제곱을 곱해서 계산하므로 맞습니다. 2번. 부차적 손실은 배관 요소에서 발생한다. 맞습니다. 관의 입출구 크기 변화 등에서 발생합니다. 3번. 배관의 크기 변화가 심하면 배관 요소의 부차적 손실이 커진다. 맞습니다. 변화가 크면 손실도 당연히 커집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보기입니다. 짧은 배관일수록 부차적 손실이 마찰 손실보다 큽니다. 길이만 다른 두 배관을 그려보면 두 배관 입출구에서 생기는 부차적 손실은 거의 같을 것이고 관 마찰 손실은 관의 길이가 긴 쪽이 더 클 것입니다. 따라서 짧은 배관계에서는 부차적 손실이 마찰 손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큽니다. 47번입니다. 비행선에서의 상사 문제로 공기 중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레이놀즈 수를 사용합니다. 바로 대입하면 모형은 실제 크기의 4분의 1이고 계산하면 모형의 속도는 14.4m/s입니다. 48번입니다. 평판에서의 측류 경계층의 두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상류의 유속이 클수록 경계층의 두께가 커진다. 틀렸습니다. 얇은 평판 위에 유체가 흐를 때 경계층은 평판의 표면에서 점성의 영향을 받아 속도가 느린 층입니다. 즉 평판에서 멀어질수록 최대 속도 V0에 가까워집니다. 기억 보기와 같이 상류의 유속이 커졌을 때를 상상해보면 흐르는 물이 가진 에너지도 커져서 점성이 있더라도 쉽게 무시하고 유체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성이 작용하는 영역인 경계층의 두께는 작아집니다. 개념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면 공식으로 접근해도 됩니다. 평판에서 경계층 두께 델타는 축률일 경우 루트 레이놀즈스 분의 5x로 구합니다. 이때 유속이 커지면 레이놀즈 수가 커지고 따라서 경계층 두께는 작아집니다. 니은 유체의 동점성 계수가 클수록 경계층의 두께가 커진다. 레이놀즈 수를 동점성 계수분의 VD로 쓸 수 있고 동점성 계수가 커지면 레이놀즈 수는 작아지고 레이놀즈 수가 작아지면 경계층 두께는 커지므로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 평판의 상단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경계층의 두께가 커진다. 평판의 상단, 즉 이 앞부분부터의 거리가 x이고 경계층의 두께 공식에서도 x로 나와 있습니다. 이 거리 x가 커질수록 경계층의 두께도 커지고 그림에서는 1번에서의 경계층 두께보다 2번에서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49번입니다. 속도장을 주고 유동함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으로 유동함수는 p사이이고 공식을 떠올려보면 u는 p사이를 y로 미분한 것이고 v는 -x로 미분한 것입니다. 유동함수 p사이를 알고 있다면 미분해서 속도장 u와 v를 바로 구할 수 있지만 문제에서는 속도장을 주고
유동함수를 구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봅니다. 1번 보기가 이 유동의 유동함수라고 한다면 x방향 속도장 u는 유동함수를 y로 미분하여 마이너스 6y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 주어진 속도장과 일치하기 때문에 y항이 마이너스 3y제곱이 아닌 3번, 4번 보기는 유동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v를 구해보면 x가 없는 항은 상수로 생각하고 x로 미분하여 4x가 되고 문제에 주어진 마이너스 4x가 아니므로 유동함수는 2번입니다. 여기서 속도장 v 공식에 마이너스가 있음에 항상 주의합니다. 50번 다음 유자간 압력계에서 A와 B의 압력차는 몇 kPa인가? 우선 위치 C에서의 압력이 PC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점 A에서 시작해보면 A점에서의 압력 PA에 하늘색으로 차있는 물에 의한 압력 ρg H3를 더하면 C점에서의 압력 PC가 됩니다. 이 압력이 오른쪽 C점의 압력과 동일하기 때문에 B점의 압력 PB에 물에 의한 압력 ρg H1에 수은으로 인한 압력 ρg H2를 더한 압력이 PC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A와 B의 압력차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비중은 물의 밀도분의 수은의 밀도이므로 밀도와 높이를 넣어 계산하면 답은 2번입니다. 구하는 단위가 kPa이고 높이가 mm로 주어졌음에 주의합니다.